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,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. 오늘도 곽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? 네, 이 연예계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 바로 스타입니다. 하지만 그 스타를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요. 이 로드 매니저나 스타일리스트도 대표적인 스타의 조력자들로 꼽힙니다. 이 청년들은 스타를 빛나게 해주는 이 직업을 선망의 직업으로 꼽기도 하는데요. 하지만 실제 근무 환경 어떨까요? 이 고용노동부에서 이번에 내놓은 연예계 노동 실태에 대해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고 또 근무하고 싶어하는 사업장 가운데 연예기획사도 손꼽히는 곳 중에 하나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 K 콘텐츠가 세계를 뜨겁게 달구며 인기가 뜨겁죠. 그만큼 유망 직종이기도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요.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 근로를 감독을 해봤습니다. 연예 기획사 2개사, 패션 스타일리스트 10개사 등 모두 12개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총 55건의 노동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합니다. 55건이나 발견이 됐어요. 화려한 연예계 이면에 가려진 스태프들의 가장 많은 문제가 된 사안, 어떤 거였나요? 네, 이 연예계라는 업종 자체가 우리가 일반 사업장처럼 근로시간을 재단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 근무시간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. 특히 로드 매니저는 연예인의 일정을 모두 함께하죠. 그렇다 보니 로드 매니저 업무 특성상 감독 대상 2개사 모두가 이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서 이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를 도입 운영 중이었지만요. 실제로 한 개사에선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. 그러면은 이 로드 매니저의 경우에는 일한 만큼 제대로 된 수당조차 받기 힘들었겠는데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요, 이 30여 명의 로드 매니저가 지난해 연장 근로수당 1,300만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또 다른 기획사, 이것도 로드 매니저들에게 300만 원의 연장 수당을 주지 않았는데요.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. 연장 근무는 한 주당 12시간 가능하지만 2배 가까운 23시간을 연장 근무하기도 했습니다. 참 이런 부분은 근로계약의 기초적인 부분인데 이런 것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었네요. 그렇습니다. 이 연예인의 의상을 준비해주는 이 패션 스타일리스트들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. 네. 설문조사 결과 이 패션 스타일리스트들 가운데 20%가 한 주에 52시간 넘게 일한다고 답했습니다. 이런 상황이라면 그 근로계약 같은 기본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았으니까 현실적으로 어땠는지 좀 더 세세하게 살펴봐야 되겠는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근로계약 미작성, 임금 명세서 미교부 등 이 기초 노동질서 위반이 다수 적발됐습니다. 연예인 일정에 따라 근무 시간이 변동되기 때문에 이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연예 기획사로부터 일을 받는 경우에는 이 충분한 인건비 등을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 구조적 요인이 컸습니다. 이번에 근로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좀 보자면요,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있었습니다. 기본적인 근로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더 취약할 것 같은데요. 네, 특히 로드 매니저도 이 패션 어시스턴트도 이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았는데요. 하지만 정작 괴롭힘과 성희롱은 여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번에 이렇게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연장 근로수당과 이 시간 위반, 또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위반 등 모두 43건에 달했습니다. 연예인이 선망의 대상인 만큼 업계에는 특히 청년층의 근로 비율이 높은데요. 높은 K 콘텐츠의 위상과는 180도 다른 근무 환경인 것 같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화려한 이면에 이러한 스태프들에 대한 잘못된 처우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. 전문가들 아직도 연예계는 이 열정페이의 문화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.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참고 견뎌야 한다는 논리인데, 이렇다 보니 화려함 뒤에 가려진 이 열악한 근로 조건에 대한 청년들의 한숨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또 여기에 잊을만 하면 터지는 이 스태프들을 향한 스타들의 갑질 또한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. 네, 연말 시상식 때도 연예인들 상을 받을 때 꼭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. 스태프들 이름 하나하나 다 거명을 하면서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
고마운 건 고마운 건데 근무 조건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씁쓸하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배우 황정민 씨가 한 시상식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.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차려오는 이 멋진 밥상을 저는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된다며 이 고마움을 나타낸 적이 있었는데요. 연예인을 이 빛나게 하기 위해 뒤에서 땀 흘리는 이들을 향한 고마움을 항상 표현하지만 이 업계의 현실이 이를 뒷받침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네. 연예계 현장은 최소한의 법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. 이번 조사 이후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? 네, 이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된 이 노동관계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현재 시정 지시를 통해 개선을 지도하고 있습니다. 연예기획사의 경우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등 이 방안을 마련할 것을 또 적극적으로 권고했고, 패션 스타일리스트에 대해서는 이 서면 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 노동 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. 이러한 지도 조치들이 실질적 개선 효과가 있는지는 3개월 후에 추가로 확인될 예정입니다. 네, 철저하게 좀 확인을 하고 완벽하게 시정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한컷 이슈도 보죠. 오늘 한컷 이슈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? 네, 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죠. 기생충과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의 공통점을 아십니까?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? 네, 바로 주 52시간 영화 제작 환경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는 점입니다. 과거에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또 초과 근무로 사고사까지 있었던 게 바로 이 영화계였는데 이 두 영화에서는 이런 환경이 좀 달랐나 보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영화들은 스태프들과 일일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주 52시간제도 지켜가며 명작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건 역시 쉽게 주어졌던 건 아닌데요. 이 업계에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또 법 개선이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. 덕분에 영화계에는 2014년부터 영화 스태프들의 계약서 작성 문화가 확산해 오늘에 이른 겁니다. 반면에 이 드라마 현장은 아직도 좀 열악한 근무 조건에 놓인 경우가 많은데요. 이 스태프과 한국 영상 산업을 위해서라도 이 방송국과 제작사의 조속한 법 준수와 이 정부의 제대로 된 근로 감독이 계속돼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어느 때보다도 K 콘텐츠가 사랑받는 시기인데요. 연예인들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뒤에서 땀 흘리는 이들의 열정 착취는 이제 그만 사라져야겠습니다. 노동자들의 헌신에 걸맞은 대가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. 오늘도 곽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